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마산 YMCA 소속 청년 강사 문철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청년 강의를 시작하면서 먼저 푸른 창공에 높이 날아오르는 솔기를 한번 연상하면서 오늘 같이 청년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생각할 청년배 순서는 첫째, 청년배란 무엇인가, 한국의 청년 수준, 그리고 반부패 관련법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배란 무엇인가요? 네, 말 그대로 성품이 고결하고 탐욕이 없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의미를 풀어보면 법령 및 규칙으로 규정한 사회적 의무를 위반한다는 소극적 의미의 부패에 대한 반대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법령 및 규칙으로 규정한 사회적 의무를 다 한다는 뜻이죠. 첫째, 반부패. 법령 규칙이 규정하는 사회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정부 및 사회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책임성입니다. 직업 윤리에 따라 권한 남용 없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반대, 청렴의 반대인 부패는 또 무엇일까요? 네.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일탈적 행위를 말합니다. 부패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그냥 함께 파멸하다, 썩어지다, 썩어서 무너지다라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패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권한을 남용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계약 체결과 이행 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앞에 두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하거나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까지를 말합니다. 공직자가 지휘권한 남용 또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뇌물수수인데요. 요식업도 각종 단속을 묵인하는 것, 건축허가, 중공검사, 세금 면제, 납품 관련 사례비, 토지분할, 농지취득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것, 공장 설립 관련해서 산재 보상비 책정이나 광급 봉사에 개입을 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는 것, 그 다음에 산림 훼손을 허가하도록 하는 것, 허가하는 것, 정부 지원금, 시설 중 개축 용도 변경을 해주는 것, 각종 수의 계약 등과 관련한 금품 수수 등을 얘기를 합니다. 직권 남용은 뭘까요? 말 그대로 인사기록 카드를 조작한다거나 거래 한도액을 초과한다거나 아래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 성진고가 등의 이유로 상납 등 직위를 이용한 금품을 갈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예산 집행
재산관리 계약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재산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그 사례를 보겠습니다. 공공기관 납품 비리인데요. 방위산업체가 국방부에 군수물자를 납품하면서 하도급 업체와 이중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 원가를 조작하고 그래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죠. 또한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부정 청구입니다. 가짜 진료카드를 작성하는 등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의료비를 부당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행위입니다. 세 번째, 앞에 1과 2 같이 행위와 그 은폐를 강요하거나 권고 유인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직접 하지 않아도 은폐하거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강요할 때 우리가 부패를 얘기하는데요. 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적인 이익의 제한입니다. 청렴 의무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상대방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직무와 관련된 불법적인 이익을 줄 것을 제한하게 됩니다. 돈을 받지 않더라도 이것은 부패 행위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더 보겠습니다. 촌지 명목의 금품 제공입니다. 교사나 공무원이 학생에게 또 그 외의 시민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어쩔 수 없이 존치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게 강요되었다면 이는 형법상 뇌물수수죄가 적용됩니다. 네, 청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잠시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최근담의 얘기를 한번 새기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리부나 붉은 자위결이요, 건지이불 염자위 우결이요, 지계 기교 부지자위고 하면 지지불 용자위 우구라고 했습니다. 즉 권력과 명예, 이익과 사치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깨끗하다. 그것을 가까이 하더라도 물들지 않는 사람은 더욱 깨끗하다 그랬습니다. 권모술수를 모르는 사람은 마음이 고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더욱 마음이 고귀한 사람이다. 예, 애부터 이렇게 선인들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청렴에 대한 얘기를 한번 새겨봤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청렴의 역량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렴 판단력입니다. 문제 및 사회적 상황에서 사람들이 행위 과정 중 어느 것이 옳은지, 공정한지, 합리적인 정의로운지 등을 판단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타율적 도덕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개인주의 단계, 세 번째는 대인 기대 단계, 네 번째는 사회 시스템 도덕 단계, 다섯째는 개인의 권리 및 사회 계약 단계, 여섯 번째 보편적 윤리적 원칙 단계라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단계별 우리가 풀이를 보면서 청렴 동기화를 해야 합니다. 제3명의 이런 매력적인 가치들 중에서 청렴의 우선순위를 두는 태도로 즐거운 기억, 최근의 성공 경험, 무엇인가를 받은 행복한 기분을 누린 사람들이 더 긍정적이고 관대하며 협동적이며 도덕적 가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주 이것이 이제 우리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수행하는 능력입니다. 도덕적 행동을 함에 있어 행동의 순서를 이해하고 장애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헤치고 피로와 좌절을 극복하고 마음의 혼란과 다른 유혹에 저항하며 궁극적인 목표를 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수행의 구체적인 것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법령으로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로 일명 청탁금지법을 제정을 했죠. 이 법의 목적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되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좀 더 핵심적으로 봐야 될 사항들은 제10조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음식물, 경조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실제적으로 정해놨죠. 우리가 인정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선의가 있지만은 그 선의를 넘어서는 범위를 아쉽지만 정해놓은 것입니다. 네.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자료로 한 번 더 살펴보시길 바라면서 넘어가서 좀 더 구체적인 상황들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입니다. 3만 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네. 음식물입니다. 이 3만 원까지가 우리가 접대를 받고 접대를 할 수 있는 가용 금액입니다. 그 이상은 불법인 거죠. 받으셔도 안 되고 하셔도 안 됩니다.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들입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축의금, 조의금이죠. 얼마일까요? 아시는 분 제가 답을 하시면 상품권을 드릴 수도 있는데 5만 원입니다. 다만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는 10만 원으로까지 가능합니다. 선물입니다. 얼마까지가 가능할까요? 또 어떤 종류가 가능할까요?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 앞에 얘기했던 1번과 2번을 얘기합니다.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금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 원인데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것들은 농수산물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이것들은 10만 원까지가 가능합니다. 농수산 가공품을 얘기하는 거죠. 네. 지금 이 세 가지가 우리가 17조에서 규정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입니다. 우리가 좀 더 참고를 하시면 제1호, 2호, 그 다음에 본문 단서 및 제3호 본문 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 해당하는 것들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들 이것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시려면 하나까지만 가능합니다. 네. 왜 우리가 이렇게 청렴에 관해서 얘기를 하게 될까요? 바로 국가의 경쟁력, 국가의 이름, 명예, 국가 브랜드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성장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청렴을 강조하게 됩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부패는 국가의 경쟁력을 저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개발 국가일수록 그리고 선진화되지 않을수록 이 부패가 심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봐왔고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청렴은 신뢰, 윤리 등과 함께 사회적 자원의 대표적인 지표로서 나라의 부를 창출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이 청렴을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슴 아픈 사건을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1999년 6월 30일 밤 경기도 화성 시랜드 청소년 여수원에서 인솔교사 47명이 인솔한 어린이들의 캠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강동구 소망 유치원생 19명이 자고 있던 301호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11명의 어린이와 4명의 교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붙어서 샌드위치 패널인 컨테이너 박스 건물 전체로 번져버렸죠. 두세 달 전에 소방 점검을 했지만 화재 당시 화재 경보기나 비상벨은 전혀 울리지 않았습니다. 비치된 15개 소화기 가운데 9개는 속이 텅 비어 있었고 먹통 소화기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방 점검이 엉터리였다는 얘기지요. 이 사건에서 놀랍게도 허가 담당했던 이 장덕 계장의 비망록을 한번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허가를 줄 수 없는 것이었지만은 과장과 차석의 압력으로 이렇게 마지못해 허가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끝까지 버텼더라면 23명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는데 라고 재판장에서 오열했습니다. 불법 허가를 압박했던 과장과 수련 원장,
설계사무소 대표 등은 모두 사법 처리된 그런 내용입니다. 단지 우리 이 계장은 허가를 내준 책임은 있지만 끝까지 버틴 정상을 참작해서 무죄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 19명의 어린이와 4명의 교사가 이렇게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인 없는 신발만 덩그렇게 남아 있었죠. 자식 잃은 부모의 가슴에 큰 상처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간에 그 당시 잊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생깁니다. 이 화재에서 아들을 잃은 전 국가대표 하키선수 김순덕 씨는 우리나라의 이런 부정부패한 구조 속에서 절망감을 느끼고 메달과 훈장을 반납하고 12월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그녀는 떠나면서 누구나 그 속에 있을 수 있다. 나만이 아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나라를 던졌죠. 여러분, 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물욕이 없으면 이런 곳 맑게 깬 가을 하늘과 바다이고 자리에 검은과 책이 있으면 이것이 곧 신선히 사는 곳이다.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책은담을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부패관련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청렴을 지키기 위해서 관련된 법령들이 있습니다. 첫째, 부패방지군익법이 있고 두 번째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윤리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늘 얘기했던 청탁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침해 놓은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틈틈이 이 5가지 법령들을 보시고 저보다도 더 많이 숙지하리라고 봅니다. 네. 청년투띠 세바시에서 김주윤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자존심을 지키자. 당당하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청자로 맑을 청자로 시작하는 것들을 쭉 단어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청아, 청량, 청빈, 우리가 오늘 내 얘기했던 청렴, 상스럽거나 속된 기색이 없이 맑고 고아함을 얘기합니다. 맑고 깨끗함을 얘기합니다. 성품과 행실이 곱고 탐욕이 없어 가난함을 얘기합니다.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음을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난함까지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 공무원 사회에서 가난함까지는 얘기 안 해도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문도 밑에 세바시에서 양창순 선생님이 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담백하게 산다는 것, 담담하게, 이것을 청렴의 키워드로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호흡할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늘 가르쳐왔던 노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후회하는 것이 있어요. 그 노래는 내가 찾는 아이인데, 제가 가르칠 때는 내가 찾는 아이 흔히 볼 수 없지, 넓은 세상 볼 줄 알고 작은 풀잎 자라가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찾는 사람 흔히 볼 수 없지, 빈주머니가 걱정되어도 사랑으로 채워주는 그런 사람 흔히 없지, 내가 찾는 친구 흔히 볼 수 없지, 내 마음이요 맑을 때나 얼핏 꿈에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흔히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없다고 가르친 것이 조금 후회가 돼요. 내가 찾는 사람 흔히 볼 수 있지, 넓은 세상을 볼 줄 알고 작은 풀잎을 사랑하는 사람을 언제나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다고 내가 가르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와서 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 같은 사람, 친구들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청렴, 제가 사는 제 집 근처에 바다와 하늘을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렇게 맑고 깨끗한,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정말 너무나 당당한 그런 공직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철봉이었습니다.